보세요. 제온 보드 있잖아요. 몇 세대 제온이시죠? X99 보드. X99요? 예. 조립을 했는데 먹통이라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 좀 되나 해서. 이거를 짧아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짧아서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CPU만 띄워서 제 보드에 붙여볼게요. 아, 예, 그거만 해드리면 돼요? 네. 이렇게 돼요. 뭐가 불량인지 모르지만 CPU 불량은 아니에요. 듀얼 CPU 보드가 들어왔네요. 듀얼 CPU. 옛날에 펜티엄 3 시절에 그 당시에 듀얼 CPU를 쓰는 보드를 만져본 경험이 있긴 한데 그 뒤로 이렇게 CPU 2개 들어가는 보드는 처음 만져보게 됐네요. 일단 보드는 X99 보드입니다. 보다 CPU는 E5-2697AV4. CPU 2개는 일단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했는데 그래서 보드를 이제 무조건 반품하신다고 하시길래 보드 초기 불량일 확률보다는 조립 실수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의 쇼트라든가 이런 원인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점검을 해보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보시면 CPU 보조 전원 8핀 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손님께 제가 여쭤봤더니 이 선이 짧아서 이렇게 연결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 뒷부분에 보시면 케이스에 이상한 종이 같은 게 붙어져 있죠. 이게 왜 이러냐고 여쭤봤더니 케이스보다 이 보드가 좀 커서 이 케이스를 여기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가 간섭이 생기니까 이제 잘라내신 건데 이렇게 잘라내고 나서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진 거예요. 저렇게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이제 보드 뒷면이랑 쇼트가 나는 걸 우려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보드 뒷면과 쇼트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걸 붙이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화면이 안 뜨는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눈에 확 띄는 원인은 그건데 그거 외에도 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 분해해서 누드 테스트 하면서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님께서도 평소에 조립을 좀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스템에 도전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조립을 많이 해보셨고 나름 내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새로운 이렇게 처음 보는 시스템에 이렇게 도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 바로 이제 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그런 점도 있고요. 일단 케이스 선택부터 잘못하셨잖아요. 케이스랑 보드랑 맞지 않아서 이제 케이스 막 잘라내셨고 또 파워 서플라이도 선을 이렇게 잘라서 이어붙이기도 하셨고 저도 처음 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누드 상태로 테스트 해보는 게 가장 확실하니까 다 드러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엔 조립 미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보드를 드러냈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머리가 두 개죠. 네, 머리가 두 개입니다. 듀얼 CPU고 보드 사이즈도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좀 크다 보니까 케이스가 이제 미들 타워인데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신품 케이스예요. 신품 케이스인데 규격이 안 맞아서 케이스를 저렇게 막 개조하신 거죠. 잘라내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쇼트가 날까봐 이렇게 이런 걸 붙여 놓으신 거고 이 부분만 자른 게 아니라 이 케이스 뒤에 보시면 그래픽카드 설치하는 부분도 많이 상해져 있습니다. 이 그래픽카드도 잘 안 맞아서 그러셨는지 여기도 막 이렇게 잘라서 개조를 하셨어요. 케이스도 바꾸셔야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케이스는 두 번째 문제고요. 메인보드하고 CPU만 살아있어서 화면만 띄우면 그 다음 문제는 뭐 어려울 거 없이 풀리니까 얘네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CPU 보조 전원 8핀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간격이 넓다 보니까 손이 짧아요. 한쪽을 꽂을 수가 있는데 한쪽을 꽂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손님께서 이걸 잘라가지고 이제 연결하신 건데 이럴 때는 잘라서 연결하는 것도 뭐 급한 대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연장선 하나 구하시면 되거든요. 연장선을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찾고 주문하고 또 배송받고 그러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잘라서 그냥 연결해 버리시는 거죠. 자, 저한테는 여기 하나 있어서 마침 이걸로 연결했고요. CPU 쿨러는 손님께서 설치하셨던 거 그대로 임시로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손님 그래픽카드를 꽂아 볼 텐데
그래픽카드가 지금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화면을 못 띄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래픽카드 호환이 안 돼서 그랬지 않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픽카드가 GTX 460이거든요. GTX 460이면 저 보드에서 인식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소니 그래픽카드 전에 제 거 1050으로 먼저 한번 꽂아서 GTX 1050으로 먼저 꽂아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왜 화면을 못 띄웠나 하는 그런 원인이 될 만한 거는 다 제거가 됐어요. 손을 잘라서 연결했던 소니 파워도 지금 제 다른 파워로 바꿨고, 그래픽카드도 지원이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는 오래된 파워 GTX 460 대신 GTX 1050으로 꽂았고요. 자, 여기서 한번 전원 넣어보겠습니다. 화면이 뜨는지. 안 뜨네요. 혹시나 해서 그래픽카드도 1050에서 1060으로 바꿔봤고, 메모리 슬롯도 지금 다 바꿔봤고 했는데 안 뜨네요. 그러면 CPU 핀에 손상이 갔나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손님이 CPU를 안치는 과정에서 핀이 좀 상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CPU 핀이 상했네요. 역시나. 네, CPU 핀 하나가 튕그러졌어요. 이거는 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꼬부라졌어요. 저 피다가도 아마 부러질 것 같은데 제가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저거 제가 괜히 하다가 더 망가져요. 이거는 손님께 말씀드리고, 보드 반품도 안 되죠. 이거는 사용자 과실이라. 자, 그러면 어차피 보드는 바꾸셔야 되는데 이 보드를 어떻게 구하냐, 그게 문제입니다. 알리에서 주문하면 또 한 달 뭐 이상씩 걸릴 거고, 국내에서 글쎄 이거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고로라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보긴 할 텐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손님의 그 CPU 핀이 상한 메인보드는 손님께서 가져가시고 저한테 다른 보드 하나 구해서 조립까지 해달라고, 그리고 윈도우 설치까지 해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메인보드를 주문을 해서 이렇게 공수를 했습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게 되면 뭐 관세나 뭐 이런 게 부과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외 직구 사이트에도 보니까 한 12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리고 요보다 좀 더 저렴한 모델은 뭐 8만원 정도에 올라오는 이런 모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손님께서 빨리 해달라고 하셔서 해외 직구보다는 국내 판매처를 통해서 제가 구매를 한 건데, 국내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판매처가 거의 없습니다. 신품 판매처는 거의 없고, 이제 번개장터 통해서 개인 거래로 구매를 한 건데 가격은 15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 시스템을 많이 만져보질 않아서 이렇게 듀얼 CPU로 들어가는 보드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드 판매자분께 많은 조언도 얻고, 그래서 감사해서 이분께 구매를 했는데 15만원에 이 보드를 구매한 거면 가격도 적당하게 구매를 한 겁니다. 이렇게 듀얼 CPU의 메인보드를 사용하실 때 CPU 쿨러를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잘 알아보고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쿨러가 두 개다 보니까 잘못된 걸 선택하시면 이 서로 간섭이 생겨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듀얼 시스템을 구매하실 때는 CPU, 메인보드, 쿨러까지 세트로 이렇게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죠. 판매자도 아예 세트로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혹시나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실 분들은 그 점 유념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평소에 보나마나 거의 종료를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일반 메모리가 아니고 서버용 메모리로 쓰기로 했어요. 자, SSD는 1TB짜리 NVMe용 SSD 지금 설치했고요. 이 상태로 이제 손님 케이스로 넣으면 되는데, 손님 케이스가 좀 약간 하자였죠. 또 케이스는 뭐 컴퓨터 성능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냥 쓰시겠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손님 케이스에 한번 조심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먼저 설치할 건데, 메인보드에 이 8핀 전원 단자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사이가 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짧았던 거죠, 기존 파워가. 그래서 이걸 잘라서 다른 선을 덧붙여서 연장을 시키셨더라고요. 연장을 시키셔서 그렇게 처음에 조립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잘린 부분도 두 군데나 되고 또 중간에 쇼트 날 가능성도 많고 이래서
덧붙였던 케이블들 다 그냥 제거하고 원래 있던 케이블대로 연결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 연장선을 이용하면 뭐 넉넉하게 길이가 나오니까요.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오돌도돌해서 메인보드 밑부분과 이제 아마 쇼트가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부분에 저도 뭘 덧대줘야 될 것 같아요. 종이 테이프 같은 걸로 좀 덧대서 쇼트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쇼트 안 나게 제가 종이 테이프를 붙였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두꺼운 도화지로 이렇게 덧댔어요. 그러면 여기 뭐 절단한 그 울퉁불퉁한 면 때문에 메인보드랑 쇼트 날 일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인보드 규격에 맞게 이 메인보드 나사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지대 규격이 다르니까 필요 없는 지지대를 제가 제거한 겁니다. 제거했고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 보니까 이제 따로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생긴 지지대를 쓰면 됩니다. 옛날에는 케이스에 이런 지지대가 좀 따라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이 지지대가 제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이 나사통에서 이렇게 생긴 지지대를 몇 개 찾아서 이 메인보드 나사 지지대 대신 이걸로 고정을 하도록 할게요. 드디어 보드를 안 쳤습니다. 보드 안 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도 처음이네요. 지금 이 24핀 전원선도 좀 짧아요. 이쪽으로 빼서 올리면 이 쿨러를 관통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되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쿨러 공기 흐름에 안 좋을 테니까 24핀도 이렇게 연장선을 쓰도록 할게요. 이게 일로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들어가네요. 그럼 들어가네. 자, 이렇게 하면 전원선들까지 연결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원선까지는 됐고요. 자, 이제 그래픽카드 설치만 남았는데 그래픽카드 설치 슬롯을 왜 이렇게 휘어 놓으셨을까? 이거 그래픽카드까지 이렇게 안 맞진 않았을 텐데 여기를 많이 휘어 놓으셨네. 최대한 좀 복구를 해서 그래픽카드를 고정시켜 볼게요. 다행히 샤시가 이렇게 두꺼운 케이스가 아니라서 손으로도 이렇게 샤시를 펼 수가 있어요. 자, 그래픽카드를 조일 수 있는 구멍이 하나만 걸리면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구멍이 하나는 걸립니다. 그러면 그래픽카드 고정하는 것도 다행히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제는 그래픽카드 6핀 보조 전원만 꽂으면 되는데 어쩌다 보니 이게 활용 점정이 되어버렸네요. 자, 그러면 조립은 다 됐습니다. 케이스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조립했거든요. 자, 이렇게 조립이 됐고요. 뒷면은 이 정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선정리까지 조립 다 됐고요. 다행히도 이 케이스 옆판은 닫힐 것 같아요. 쿨러 높이가 딱 맞습니다. 옆 카바를 손님께서 갖고 오시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윈도우 설치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됐는데요. 그런데 손님께서 윈도우 10 말고 11으로 깔아달라고 하셔서 우회 방법을 이용해서 윈도우 11으로 깔았습니다. 여기에서 드라이버도 다 완벽하게 잡혔어요. 장치 관리자 보시면 느낌표나 뭐 물음표 하나도 없이 그래픽, 사운드, 그리고 네트워크 어댑터 모두 다 정상적으로 다 잡혔습니다. 인터넷 잘 되고요. 그리고 설명을 검사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운드도 이상 없이 잘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작업 관리자 한번 볼게요. 작업 관리자에서 CPU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 관리자의 성능 메뉴로 들어왔고요. 성능 메뉴 중에 CPU를 봤더니 소켓이 2개로 나오고 코어가 32개, 그리고 논리 프로세서가 64개 정상적으로 모두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보시면 CPU는 제온 E52697A V4, 그 밑에 소켓 2개, 32코어, 64스레드. 이러면 조립과 윈도우 설치 모두 하자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예,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